깨나, 아빠? 나왔어? 여기는 제 여자친구 허수경이에요. 인사해. 지난 2018년 방송됐던 진휘 씨와 수경 씨를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낯선 땅 스리랑카. 그곳에서 군 대체 복무 중이던 진휘 씨는 여행을 온 수경 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정말 좋아졌다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수경이가 덥석 내 손을 잡더니만 사실 나도 그래.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진휘 씨의 첫사랑. 하지만 불과 2년 뒤 수경 씨가 쓰러졌습니다. 2014년 4월 2일인데요. 저한테 진이야 살려줘 그 한마디를 하고 의식을 바로 잃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수경아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정말 했던 약속을 내가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갑작스런 뇌출혈이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는 기도 덕분일까? 수경 씨는 석 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수경이가 살았던 지역은 청주가 맞다. 맞으면 눈 깜박. 그치. 그리고 남자친구의 고향은 부산이다. 맞으면 눈 깜박. 아니다. 오. 그날 이후 진휘 씨는 줄곧 수경 씨의 곁을 지키며 이응. 질. 디귿. 디귿 저기. 그녀와의 소통 방법을 찾았습니다. 진이야 잠 좀 일찍. 적어도 12시 전에 잤으면 좋겠어. 음식도 편식하지 말고. 수경 씨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수경 씨의 손이 되어준 진휘 씨. 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잃은 채 수경 씨의 곁에만 머무는 진휘 씨를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5년 지나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일단 형의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형의 앞으로의 뭐 진로나 미래가 아무래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빠의 행복도 있어야지. 진짜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고 되게 미안한 게 많아. 우리에게는 행복의 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랑을 진휘 씨는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진휘 씨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결 편해진 표정의 진휘 씨. 그가 있는 곳은 여전히 수경 씨의 곁이었는데요. 지금 촬영한다니까 엄청 신나는 표정입니다. 방송 후 6년. 그동안 두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경이가 퇴원을 하고 지금의 여기의 집으로 옮기게 되고 수경이를 간호하면서 돌보면서 지내는 삶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겠죠. 함께한 시간이 늘어난 뒤 간호도 더 능숙해진 진휘 씨. 오늘 그는 일일 헤어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매번 머리 잘라주시는 거. 네, 여기 일자 라인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만족스럽군. 보여? 아, 만족스러워. 다음에도 또 헤어샵, 진이 헤어샵 이용할 거야? 할 거면 내 눈 봐봐. 할 거야. 비록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칼단발 뿐이지만 수경 씨에겐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인 진휘 씨. 그가 하는 일은 더 있습니다. 수경 씨를 위해 유동식을 준비하는 건데요. 오늘의 메뉴는 그녀가 좋아했던 피자입니다. 일단 한번 맛 좀 봐봐. 내가 불었으니까 지금 뜨겁지 않을 거야. 어때? 맛 괜찮아? 맛 괜찮아. 여전히 수경 씨의 미소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그녀와 진휘 씨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아직 상표도 못 됐어요. 보려고. 저 수경이 여기까지 고개 쳐다보는 거 처음 봐요. 자기 신발 보겠다고. 예쁘지? 언제쯤 이 운동화를 신고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어쩌면 같은 생각을 했을 수경 씨가 순간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야, 슬퍼. 신발 보니까 슬퍼. 속상해서. 걷지 못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서러움이 새어나오는데요. 한때 세계 40여 개국을 누볐던 수경 씨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바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시아누빌 바닷가입니다. 하지만 수경 씨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버렸는데요. 수경이가 여행했던 걸 테마로 해서 제가 직접 만든 벽시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멈춰가지고 시계도 안 돌아가요. 그녀를 바라보는 진휘 씨도, 그런 진휘 씨를 바라보는 수경 씨의 어머니도 가슴 한켠이 저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는 했어도 마음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부모님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나도 자식을 둔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진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그 수경이 곁에 있는 거 난 너무 싫었어. 네가 너무 많이 다칠까 봐. 다쳐도 괜찮은 나는 괜찮다고. 왜? 그냥 이거는 제 결정이고 내 의사이고, 저 그거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도 있어. 겨우 32. 아들의 아픈 사랑을 지켜보는 건 부모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진휘 씨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 가끔은 서운하죠. 마음이 아프죠. 다른 아들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 마음에는 진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 더 지나더라도 진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 같으면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들을 응원한답니다. 이게 아들의 사랑법이라는 걸 알았다는데요. 사실 친구나 가족만큼 진휘 씨를 걱정하는 건 다름 아닌 수경 씨입니다. 언니한테 진이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뭐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진휘 씨의 취업 문제를 계속 마음 쓰여 했던 수경 씨. 그렇구나. 고민을 많이 했나 보구나. 그리고 지난 2019년 진휘 씨는 한 언론사의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수경이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글을 쓰면서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경 씨의 꿈을 이뤄주려 시작했지만 어느새 천직을 찾았다는 건데요. 여전히 느리지만 같은 속도로 자신들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우린 수경 씨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진휘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벌써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준비됐어? 히읗 내는 봐봐. 히읗. 받침 있으면 내기 봐봐. 받침 앞 내기 봐봐. 8분여 만에 수경 씨가 어렵게 전한 얘기는 바로 니은 봄날 같은 사람이면 내 눈 봐봐. 그럼 내 눈 봐봐. 이거 맞아? 한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 만나는 봄날 같은 사람 맞으면 내 눈 봐봐. 이야, 시한 구절을 썼어. 한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 만나는 봄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휘 씨를 바라보는 수경 씨의 얼굴도 봄날처럼 찬란하기만 한데요. 참 길고도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경 씨는 진희 씨와 함께 걸을 그날을 꿈꾸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곁엔 물론 진희 씨도 함께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내 눈 봐봐. 얼굴 쪽 내 눈 봐봐. 얼굴 쪽 저쪽 봐봐. 귀 간지러면 저쪽 봐봐. 귀가 간지러면 한 번씩 긁어주겠습니다. 귀 긁을 때 시원한 표정이 있어요. 이 표정.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수경이도 지금이 가지는 희망을 계속 품고 앞으로도 계속 언젠가 미래에 자기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날을 꿈꾼다면 저는 그 미래를 우리의 또 다른 10년에 한번 좀 걸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이 만들어온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10년 뒤 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우리를 찾아올까요? 아마도 그땐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I said I don't